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원에서 신진표준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한밭대학교 최혜철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한희지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는데요. 일단 차분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GISC가 항상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이런 행사가 있다 하면서 매번 이렇게 오고 어, 한번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발표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어 그래서 사실 매우 떨리는데 어쨌든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해 보는 해온 내용은 먼저 제가 어 그 대학 그 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요. 네. 먼저 저는 지금 어 그 TTA 지원을 받아서 신진표준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현재 지금 ISO/IC, JTC1 워킹 그룹 4 FCM이라는 애드홉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코디네이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이런 신진표준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코디네이터 활동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경험들과 그다음에 그런 어 중간에 느꼈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제가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어 그 자료를 준비한 일단 대상은 저는 이제 새롭게 신진표준 전문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글씨가 조금 깨졌는데요. 여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순서는 먼저 국제 표준은 무엇이냐, 그리고 국제 표준이 중요한 이유가 뭐고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위해서 성장 지원 경험, 이게 TTA 지원을 받으면서 제가 어떠한 경험을 추가적으로 더 쌓을 수 있었고, 어떤 경험들을 더 느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공유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체험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낸 성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과 도전적인 과정들, 매 순간이 사실 도전의 순간이었는데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 이전에 표준의 의미랑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표준의 개념과 역할, 사실 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이제 처음 신진 표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국제 표준의 개념과 역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관성 확보 및 상호 운용성 보장, 그다음에 효율성, 안정성 향상 및 산업 사회 생태계 기반 마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관성 확보 및 상호 운용성 보장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산업 간의 기술 협력과 호환성이 강화되고 이제 그 산업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를 기반을 마련을 하고 그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 표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국제 표준은 국제 표준화 기구로부터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는데, 먼저 이런 국제 표준의 경우에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표준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국제 표준화 기구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ISO, IC, ITU, 이게 세 가지가 있고, 여기서 제정한 표준을 국제 표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ISO랑 IC, ITU의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ISO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전기, 전자, 통신, 그 밖에 전체 산업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고, IC의 경우에는 전기, 전자 분야를 좀 특정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ITU의 경우에는 통신과 ICT 표준, 요렇게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ISO랑 IC의 경우에는 조금 겹치는 분야도 조금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ICT 표준도 진행을 좀 하려고 이제 ISO, ICT의 조인트 그룹으로 해서 JTC1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이 JTC1 산하에서 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에 있는 내용과 이제 약간의 그 개념과 역할과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중요성은 조금 다르니까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표준의 중요성의 경우에는 먼저 아까 그런 호환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품질과 안전의 신뢰성이 또 보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이제 서로 기업과 나라 간의 이제 무역 장벽이 완화가 되고 또 경쟁력이 강화가 되는 그런 장점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국가 간의 저희 경쟁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안전 기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공통적으로 전 세계가 공유하는 그런 가치를 좀 실현하고 이런 글로벌 문제를 기여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국제표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표준을 이제 통한 네, 미래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먼저 국제표준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적 영향력을 확대를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산업적, 경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표준이 특정 기술을 기반으로 지정을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보유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자리를 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그 핵심 주체로서 그 이런 해당 기술들을 보유하는 것 이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또 선도를 함으로써 저희가 미래 산업 방향 주도를 하고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제 표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기술을 또 확보를 하고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국제표준 활동을 위한 성장 지원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제표준이 뭐고 왜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국제표준이 굉장히 좀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그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던가 뭔가 교육 프로그램을 받기 이전에 기술적으로만 뭔가를 개발을 하면서 표준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표준들이 왜 중요하고 제가 어떤 위치에서 이런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좀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그런 것들과 이제 조금 가까워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그때는 이래서 이런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러한 순서로 조금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표준화와 관련돼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도움을 받았던 프로그램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TTA 아카데미를 통해 저도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국제 표준 양성 전문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제 TTA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표준 교육 자체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이제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신진 표준 전문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학원 표준 전문가 인큐베이팅 랩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신진 표준 전문가 인큐베이팅 랩 프로그램이 이제 대학원생 대상으로도 조금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진 표준 전문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지원을 받아봤었고요. 그다음에 먼저 제가 처음 지원을 받았던 것은 이제 인큐베이팅 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됐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인큐베이팅 랩 프로그램을 이렇게 먼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랩이 이제 인큐베이팅 랩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연구실 학생들 몇 명이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지원을 받고 교육도 받고 이제 멘토링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신진표준 전문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원 랩 대상인 건 아니고 이제 그 신진표준 전문가 한 명을 집어서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명장 교수님들과 이제 멘토링을 병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두 프로그램 모두 다 국제회의 참가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서 이거 두 가지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저는 여기 표시된 것과 같이 신진표준 전문가 인큐베이팅 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1단계 신진표준 전문가에서 나중에 이제 2단계 뭐 국제표준화 전문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명장급 전문가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과정이고 지금 요 프로그램 자체는 신진표준 전문가, 신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원받는 것,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술적으로만 먼저 접근을 하고 이제 표준화 측면에서는 좀 나중에 알게 된 측면이 있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저에게 굉장히 유용했는데요. 여기 TTA 아카데미에서는 크게 이렇게 기본 입문 과정, 기본 과정, 실무 과정, 그다음에 전략 과정 요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하면 이제 수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이제 신진표준 전문가 그 트랙에 맞춰 가지고 이제 AI 쪽 표준하는 트랙으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굉장히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음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표준화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국제표준화 활동 체험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TTA 아카데미 지원을 통해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대학원 인큐베이팅 랩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았던 게 이제 크게 2023년도에 2번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진표준 전문가로서 지원을 받았던 게 이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제가 이러한 체험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표준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활동 중인 활동 표준화 그룹의 경우에는 지금 ISIC JTC1 SC29 산하의 워킹 그룹 4 안에서도 이제 피처 코딩 포 머신이라는 주제로 이제 애독 그룹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그룹의 경우에는 지지난번 회의 때 이제 뉴어 워크 아이템 프로포절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ISIC 23888-4번으로 이제 표준 번호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거는 이제 엠팩 AI 밑에서 이제 FCM이라는 표준이 하나 생긴 건데요.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의 이런 기계 간의 통신 환경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계학습이나 비전 모델의 이런 특징 데이터, 그러니까 신경망으로부터 뭔가 추출된 그런 특징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압축을 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요즘 이제 MPU 같은 이제 디바이스 쪽에서 이제 가속화가 가능한 그런 모델들이, 그런 이제 칩셋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발전이 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신경망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돌릴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아직 조금 무거운 것들은 돌리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서버랑 디바이스 단에 좀 나눠서 처리를 하자,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조금 제한이 된 그런 방법들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디까지를 디바이스로 하고 어디까지를 디바이스에서 연산하고 어디까지를 서버에서 연산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디바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표준화를 하고 규격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룹에서 이제 제가 달성한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큐베이팅 랩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을 당시에 이제 2023년도 10월 달에 이제 FCM 에드워크를 콜포 프로포절에서 우승을 해서 소프트웨어 코디네이터로 선임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CE1 코디네이터를 같이 진행을 해서 이제 그 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조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연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신진표준 전문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어 2024년 4월부터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이었던 2025년 10월까지 쭉 계속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코어 익스페리먼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희는 FE라고 해 가지고 FCM의 그 익스페리먼트들을 다루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부가 실험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익스페리먼트들의 이제 코디네이터로 선임이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채택된 기고서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개 이제 아웃풋 도큐먼트들이라던가 그런 것들 좀 작성하면서 발표하고, 이제 뭐 채택도 좀 시켜보고, 이런 표준화 경험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던 그런, 네, 해왔고, 그러한 게 이제 굉장히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말을 빠르게 해서 발표가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먼저,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제가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이런 TTA에서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충분히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화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서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국제 표준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학생분들이나 이제 새롭게 표준화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어렵지만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